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미지 정치 조종이 울린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경제는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로 우리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일 간 균열은 중국과 러시아의 영공 침범으로 지정학적 위기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여기에 오늘 북한은 78일 만에 단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하루 전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의 탑재가 가능한 신형 잠수함을 시찰하는 김정은의 모습을 북한이 내보냈죠. 미국한테 ICBM만 있는 게 아니라는 무력 시위인 셈입니다.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을 맡기는 더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핵 동결을 통해 핵무장 국가로 인정해 달라는 뜻이겠죠. 전문가들 사이에는 지금 한반도 상황이 우리 영토에서 열강들끼리 세력 다툼을 벌이다 청일 러일 전쟁이 터졌던 구한말과 흡사하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입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요?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이미지 정치가 서서히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혹독한 시험대에 올랐다고 할까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사실 무슨 일만 터지면 대책이랍시고 사람 만나서 사진 찍고 악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포토 이코노미, 포토 팔러틱스, 핸쉐이크 이코노미, 핸쉐이크 팔러틱스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인데요.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느 정부나 이 정도 쇼잉은 다 한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는 대책 또는 지렛 대도 없이 수시로 사진만 찍고 있으니까 문제입니다.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 북핵 문제 등의 해결 과정에서 외교, 안보, 경제의 난맥상, 총체적 난국이 여과없이 드러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번 독도 영공 침범만 해도 그렇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서 드러난 한미일 공조 약화에 따른 지정학적 위기를 중국과 러시아가 대놓고 테스트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국익보다는 정치적 계산, 실질보다는 이념과 명분에 집착해온 문재인 정부의 문제 해결 능력이 사실 지금 점점 핀치로 내몰리고 있는 느낌입니다.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사실은 고담 중론이 필요한 게 아니죠. 실사구시 자세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대책보다는 회의 그 자체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일전에 일본 소재 수출 규제가 나왔을 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당시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이죠. 청와대 정책실장이 대기업 총수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만났죠. 그 다음 날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또 총수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다음 날에는 최종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총수들을 만났는데요. 만나도 다른 얘기 나올 게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김상조, 홍남기,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씩 번갈아서 총수를 소환해서 사진을 찍기에 열중했죠. 당시 기업인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대책을 기대하고 있는데 정부는 기업에게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인가? 왜 이렇게 자꾸 부르는지 모르겠다. 이런 푸념을 저한테 했습니다. 3번이나 기업인을 만나서 나온 대책은 하나같이 똑같았습니다. 소재 국산화에 나서겠다. 소재 공급처 다변화에 나서겠다가 전부였습니다. 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사실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인데요. 문재인 정부는 정책실장, 경제부총리에 의해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총수들과 사진 찍고 훈수 두는 듯한 모습을 사진에 담아서 언론에 뿌리는 게 전부였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일본 소재 수출과 관련해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이 부산 거북선 횟집이라고 있는 모양이네요. 부산 거북선 횟집에서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을 모아놓고 반일 대립 전선에 앞장서줘서 고맙다, 동참해줘서 고맙다, 이런 멘트만 날렸습니다. 이런 정부의 태도에 기업인들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포기한 거죠, 정부에 대한 기대를. 다시 중국과 러시아의 도발로 돌아보겠습니다. 이번 일이 우리 입장에서는 더 도드라져 보이는 것은 이 일이 발생했던 23일과 24일은 볼턴 미국 백악관 국무안보보좌관이 방한한 시점에 벌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대놓고 중국과 러시아가 사고를 친 거죠. 이 볼턴이 한국에 왔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복귀해 보면요, 현재 한국의 위치가 얼마나 불안한 토대 위에 서 있는지 그대로 드러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독도 영공 침범 도발에 대해서 전후 최악으로 평가되는 한일 갈등으로 긴밀했던 한미일 공조의 틈이 벌어지자 러시아와 중국이 그곳을 파고들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경고장을 내보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독도 주변을 느슨해진 한미일 공조에 급소로 지목했다는 것입니다. 동해와 독도 주변이 열강들의 각축장, 동아시아의 하약고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지점에서 또 웃긴 게 하나 있는데요. 청와대는 사실 러시아가 실수로 영공을 침범했다고 인정했다고 사건 축소에 나섰다가 이 말이 거짓임이 드러나 망신까지 샀습니다. 실제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을 부인하면서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공중 난동이라고 적반하장격으로 우리를 공격했습니다. 중국도 피장파장입니다. 홍콩 언론이 얘기했는데요. 중국 군사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이번 사건이 한국의 미중 분쟁에서 미국 편을 들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중국과 러시아가 손발을 맞춰서 계획된 도발을 자행했다는 뜻입니다. 다른 나라 영토,영에 영공을 무단 침입하는 것은 교전행위를 부를 수 있는 위험천만한 도발입니다. 러시아의 전신이 소련이죠. 소련이 1983년 사할린 상공을 비행 중이던 대한민국 민항기를 격추해서 탑승자 270명 정도가 전원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사실 러시아는, 소련이죠, 영공 침공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었습니다. 그랬던 러시아가 볼턴이 한국에 있는 날 이런 식의 도발을 했습니다. 카디즈, 한국 방공 식별구역이라고 하죠. 이 카디즈에 사전 통보 없이 진입해서 우리 전투기가 차단 기동에 나섰는데도 보란듯이 영공까지 침범했고 경고 사격을 받고 한번 빠져나갔다가 20분 뒤에 다시 영공에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대놓고 조롱한 것입니다.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은요,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의 반응이 아니라 미국의 반응입니다. 미국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영공 침범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대응을 지지한다고요. 그러면서 미국은 이 독도가 어느 나라 영공인지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미국이 한국 편을 들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한미일 공조가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독도가 실효적인 우리 땅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됐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전문가들은요, 중국과 러시아의 대륙 세력이 인도 태평양으로 나가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미일 해양 세력을 돌파하려 한다는 지정학적 셈법이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인도 태평양으로 가는 경로가 동해인데 해양 세력의 가장 약한 고리인 한국을 집중적으로 노렸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것은 우리 주권이 위협받고 있는 사태인데도 청와대가 먼 삿 바라보듯 한다는 점입니다. 따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일본 경제 침략 대책 특위까지 구성한 것과 비교하면 너무 대조적입니다. 일본 소재 수출 규제로 일본과 척이진 상황에서 이런 지정학적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트럼프는 아마 한미일 공조를 탄탄하게 하는 대가로 추가로 돈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김정은이 탓하는 벤츠의 북한 이송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암묵적 묵인 가능성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북핵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쏠림, 이런 것들이 한미일 안보 공조에 틈을 벌리고 있고, 가뜩이나 돈이면 한장하는 트럼프로 하여금 계산기를 두드리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볼턴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나경원 대표였습니다. 원내대표였습니다. 참 웃긴 얘기인데요. 지금 현직 정부에 있는 관료들을 만난 게 아니라 야당 대표를 먼저 만났습니다. 왜일까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요즘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요, 참 가관입니다. 한국이 여기저기 터지고 호구가 되는 듯한데요, 경제는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고, 국민들은 일본과의 전쟁에서 일본산 불매 운동의 소모품으로 전락하는 느낌마저 듭니다. 문재인 정부가 좀 더 전략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